휴대폰 안 내면 직위 해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이 누가 있는지 공직사회에서 일일이 다 가려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열린 국무회의였었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지금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직이 동요한다. 이것 빨리 특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만들기로 한 TF,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비상계엄 조사 태스크포스 TF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9개입니다. 여기에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등등등등 49개의 행정기관이 들어가고, 조사 범위도 사실 중요하죠.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낱낱이 좀 보겠다. 조사 방식은 인터뷰 있고요. 서면 조사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계엄 전후 10개월간 업무용 PC 그리고 서면 자료를 다 뒤진다. 삭제한 것,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디지털적으로 삭제된 것도 다 살려내는 거죠. 뭐가 있었는지. PC, 업무용 PC를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면 자료도 다 뒤지고. 사실 업무용 PC, 개인 PC가 아니라 업무용 PC면 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직자인 만큼. 근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안 내면 대기 발령 혹은 직위 해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PC 자체는 뭐 업무용 PC를 갖고 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의도가 좋지만 방법이 틀릴 수도 있긴 한 거거든요. 이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게 필요할까? 공직사회니까. 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필요할까?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정의를 구현하는 게 될 수 있고요. 한쪽에서 보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선을 잘 그을까? 아마 억울한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하필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내 업무를 그냥 수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을 도운 꼴이 됐다. 네.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라든지 일선에서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경우는 아마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런 당사자들의 경우는 저런 업무용 PC라든지 서면 자료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계엄령이 발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해라라는 식의 얘기를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그런 정도까지 개입이 될까. 다만 휴대폰에 네. 나 이 계엄령 발동이 됐는데 난 이거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에 나는 동조한다. 그런 문자 정도를 남겼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면 징계와 인사 대상이 돼야 될 거냐. 이런 애매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의 구현이고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이고, 이게 분명히 네. 혼선 불가피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하지만 짧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인사에 그걸 반영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 왜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네. 겁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로 할지 선을 잘 긋는 면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조현삼 변호사님, 법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나라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개인 휴대전화 하면 내 개인 사생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어떤 자유, 사생활 요게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뭐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에 살펴보게 되면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와 직위해제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죠. 공직자이고 내란에 가담할 상당한 의혹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그 당시 경위라든가 그 당시 했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위 해제라는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으로 수사 의뢰도 할 수가 있겠죠. 본인 스스로 만약에 이런 내란 협조와 내란 가담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더 떳떳할 겁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의혹을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도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휴대전화를 제출하긴 하는데 보통 저희 지금까지 쭉 어떤 검찰의 수사를 봤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만약에 얻었다고 한다고 해도 비밀번호가 물려 있으면 사실 열지 못하는 상황도 사실 왕왕 있긴 하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제출은 했는데 비밀번호 걸고 제출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래서 저런 조사 과정에서요. 네. 단순히 휴대전화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번호까지 제출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걸 진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사생활 침해 요소가 큽니다. 네. 더더군다나 법원에 영장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도 사실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탐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들여다보려고 해서 항상 그 압수수색에 허가된 범위를 넘는 이른바 개괄적 탐색이 문제되거든요. 저렇게 형식은 이미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력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비밀번호까지 제출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통신 내역을 다 들여다본다면 아마 무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평소에 메신저로 사담을 나누면서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네. 그걸 들여다본 사람 어디다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징계는 가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승진해서 누락되고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려는 일이 그런 것으로 매우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저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맞고 당장 중단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개괄적으로 다 열어보게 되는데 수첩에 따로 내 욕한 사람 적어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예요. 사실 김철현 위원님은 공직에 또 계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어떤 TF의 움직임이 공직사회가 위축될 우려를 사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참석했던 국무총리라든가 장관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좌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국무총리 비서실이라든가 어떤 정부 부처에서도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네. 이 장관이라든가 총리를 보좌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관이나 총리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만들거나 어떤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지거든요.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어떤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되긴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휴대폰을 내고 조사를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월을 한다는 거거든요. 10개월치를 할 만큼 한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사전에 이 장관들이 참석을 했다는 건데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더라도 그날 왔던 장관들이 그 사전에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날 와서 갑자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못해 수동적으로 동의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렇게 되면 이제 광풍이 불게 되고 방금 윤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저는 휴대폰을 제출했을 때 그 휴대폰을 어떤 식으로 포렌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
그 안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다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어떤 포렌식 기술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광풍이 결국 굉장히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불안에 떨게 되고 오히려 좀 크게 뭐 위축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범위도 좀 너무 넓은 것 같다라는 취재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검토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죠. 이럴 때 잘못된 건 또 이 속관을 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규정에서 좀 빼낼 수도 있는 부분이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